사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코 다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데 우습게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큰일을 겪는 이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절대 수월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야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최대한 이 어려움을 최소로 줄여가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함부로 나대지 말자, 함부로 까불지 말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각오하고 살아가야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각오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겨운데 우습게 생각한다?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많이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나불나불거리고 함부로 글쎄대고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막말하고 다니면요, 그게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인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이들이 이제 세상에게 이제 혼나고 나면서 큰일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게 되죠. 누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못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들었다 놨다 쥐어 흔들고 눌렀다가 밟았다가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결국 내 자신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낮추고 최대한 몸속이고 함부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표정 좋게 하고 연기 잘하고 하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유리하게 지켜내는 거죠. 그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때서 내가 남에게 내 속내를 드러내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다 죽겠죠. 근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내 소신대로 내 꼴린 대로 살 거야. 이러면 이제 자기는 잘 산다라고 착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되게 힘겹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자기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지 혼자 살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자신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살면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결국은요, 자기가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큰 피해를 발을 입는다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더 올가매고 자기 자신을 더 힘겹게 만드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내가 일하면서 남들에게 엄청 빡빡하게 요구하고 너무 완벽을 요구하고 너무 힘겹게 하면 나중에 그 업보가 누구한테 돌아간다? 내 새끼들한테 돌아가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업보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고 함부로 남 비방하지 말고 내 좀 잘났다고 깝죽대면서 함부로 남에게 훈계하고 지적질하고 살면,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나에게 내 주변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항상 조심하고 살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더 잘난 것 같아도 고개 숙이고 좀 낮추고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모델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또 그러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는 이 좋은 정보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혹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상기시키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나에게 또 일깨워주는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이 좋은 자가 되기도 하고 이 코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너무 우습게 만만하게 보지 말고요,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보다 똑똑하고 생각 더 많이 하고 살고 세상이 나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 같은 일개 한 명보다, 개인보다 세상이 훨씬 더 대단하고 똑똑하고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데 가끔씩
세상을 우습게 보고 세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 그런 이들이 결국 사필 규정, 이 자신이 이제 뿌린 가오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이 다 이제 안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이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만의 운, 자기만의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이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6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사기를 쳤었고, 그 때문에 제가 형사 고소를 했었어요. 무수히 많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다 형사 고소권이 안 된대요. 이 고소해서 처벌을 못 시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참을 찾고 또 찾고 찾아다녔는데 주변에서 하나같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할 즈음에 우연찮게 어느 변호사를 만났고, 그가 할 수 있다고, 해보자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도 1년이면 될 거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근데 1년이 아니더라고.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참 희한했던 건 그놈이 그렇게밖에 자기의 복이 안 되는 놈이었던 겁니다. 왜냐? 이 판사가 합의를 보라고 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그놈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액션을 너무 늦게 취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판사가 이 판결문을 쓰고 난 이후에 그 액션을 취했어요. 결국에는 자신이 취한 액션이 형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1도 안 됐고, 보통 이제 선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13일 목요일 나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인 3월 13일에 일주일 전인 날짜에 이미 판결문을 다 써놓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을 쓸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놈이 판결문을 이제 판사가 쓰기 전까지 결과적으로 아무 액션을 안 취한 걸로 서류상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결국 뭐냐? 그놈의 이제 복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행여라도 이제 판사가 그놈을 이쁘게 봐줬으면 마지막 이제 선고하는 그 날짜에 그놈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만 봤더라면 그놈이 형을 감량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형사 고소를 하면 통상적으로 바로 깜빵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구속이. 왜냐? 대체로 이제 피의자가 통상적으로는 항소를 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놈은 1심 받자마자 바로 구속 들어갔습니다. 왜냐? 왜겠습니까? 판사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시간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피의자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바로 구속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사안에 따라서 범죄자, 피의자인 그조차도 최대한 자기가 빨리 서두르고 자신이 잘못한 걸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바로 구속되진 않았을 텐데, 결국 자신이 해오는 이제 행동 양식 자체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나은 자세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피해받는 경우를, 공격당하는 경우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